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이 국민들이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신뢰를 잃거나 아니면 좌절하는 경우, 크게 보면은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할 때 크게 많이 실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 관세청이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최순실과 관세청과 면세점 인허가 이 고리로 인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정리가 잘 깨끗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한국 면세점 협회 잘 아시죠? 이 면세점 협회라는 것은 그 면세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그러면 면세점 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관세청이죠? 일단 저희들. 예. 네. 근데 이 면세점 협회의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84명인데요. 이 84명 가운데 관세청 출신 직원이 35명이나 됩니다. 35명이나 되니까 관세청 출신이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렇게 면세점 협회에 많이 들어갔느냐? 이 최순실과 관세청과 면세점의 이 면세점 인허가 파동이 난 게 2015년인데 2016년도에 무려 10명이 들어갔고 2017년에 15명, 2018년에 12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그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관세청 직원이 이 취직할 수 없는 취업 제한 기관이 면세점 협회인데 이 면세점 협회에 신청을 한 직원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민간 기업에 보면 상부 INC라는 곳에 관세청 직원이 무려 26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부 INC가 뭘 했느냐? 이것이 2015년도에 제주 면세점 설립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관세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국민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된 것을 관세청에서 하는데 면세점 내주고 면세점 협회에 취직하고 또 민간기업에도 면세점을 같이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 26명이나 재취업을 했는데, 물론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이후에 18년에도 이렇게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 취업 제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관세청에서 처음에 이것을 취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의뢰하는 중앙위원회의 그 어떤 관리 사후 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저희들은 지금 뭐 취업 제한 기간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업무가 못 미치셨는지 아니면 뭐 좀 무관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세청의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취업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무법인, 로펌, 법무회계법인에 지금 38명이 재취업을 했는데 김앤장에만 무려 16명, 태평양, 율청, 광장에 각 5명, 또 전임관세청 차장, 박대현 차장, 송병조 차장, 이대복 차장 줄줄이 다 로펌으로 갔고요. 또 문제를 일으켰던 최순실과 문제를 일으켰던 최순실한테 충성맹세한 천홍욱 전임 청장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신대륙 관세법인 회장으로 재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적폐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법적인 부분은 문제는 없는 거라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인 부분에 그 위원회에서 이거 허락을 해줬어요. 재취업하라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재취업하라고 허락해준 이 사람, 이 위원회의 위원들도 문제지만 저는 관세청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단속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하나 더 큰 문제는 이 최순실하고 연결고리가 됐던 이상기 전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청장님 아십니까? 예, 저 보고는 들었습니다. 네, 이 이상기 전 과장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10월 달에 해임이 됐어요. 파면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재 이 이상기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중에 차명 계좌가 지금 밝혀졌어요. 근데 차명 계좌가 2개나 있는데 이 차명 계좌에 지난 5년간 무려 83억 원이 이 차명 계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용도로도 쓰고 뭐. 그런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차명 계좌 건이 접수가 되지 않은 채 파면되지 않고 해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봐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 중앙징계위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좀 관세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따이공이라고 들어보셨죠? 따이공. 예. 이 중국 보따리상.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는 그 비행기표가 예매가 되면 그 예매만 한 걸 가지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인도가 되는데 시내에서 무려 한 사람이 192회의 탑승권을 취소를 하고 약 10억 원어치 면세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2년 전부터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이게 왜 단속이 안 되냐? 저는 이것도 면세점과 관세청의 어떤 유착관계에 있다. 왜? 면세점에 수입이 올라가니까 이걸 그냥 방관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답변해 주시죠.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 저희도 그 문제를 뭐 인식을 하고 작년에 그 9월달 아니고 작년 9월달 이후에 그 계속 문제가 되는 그 높은 우범자 이 사람들은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속을 하고 그 사람을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그 민간 TF 구성해가지고 근본적인 레슨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그 관세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 이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여기에 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